오늘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중 양국은 상호 의존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인 기업이나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차이나 MBA 입학을 적극 권장합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중국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박사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차이나 MBA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중국을 통한 멋진 미래 비전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중국과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으며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의 한중 글로벌 CEO가 되실 예비 창업자 여러분, 저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차이나 MBA로 오세요. 차이나 MBA 짜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S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육중전회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육중전회에서 저희가 봐야 할 어떤 체크 포인트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가 나온 만큼 어떤 내용인지 두 편에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결론 얘기 드리면 시진핑의 적은 시진핑이다.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네. 부제는 네. 못 살면 혁명이고 잘 살면 쇼핑이다. 공동부유론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이 이제 어제 끝난 그 육중전 회의의 이제 표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 얘기 드리면 모등시 그래서 모택동, 등소평, 시진핑이 같은 급이다. 이게 이제 나왔고, 네. 그리고 공동부유론이 이게 크게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대를 위한 준비, 지금 19차 대회인데 20차 대회가 내년 10월이나 11월에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한다. 이게 이제 결의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를 봐야 되냐면 인사를 봐야 됩니다. 네. 이게 육중전 끝나고 나서 이제 지방성의 지도자들을 인사를 하게 되는데 요 사람들이 내년에 이제 입각을 하든지 또는 정치공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중전회의가 도대체 뭐냐고 그럴 때 중국은 5년에 한 번 당대회가 열리는데 그 사이에 뭐 2, 3천 명이 다 모일 수 없으니까 이제 205명 이 중앙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7번의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회의가 있는데 이번이 바로 6번째 회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왜 육중전을 이제 주목해서 보냐 그러면 육중전에 가끔 사고를 친다는 거죠. 네, 중요한 이슈가 나왔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81년부터 이제 쭉 있었는데 1981년 육중전에서 이제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 통과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그게 뭐야,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40년 전에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에 요게 똑같은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육중전의 이번에 하이라이트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뭘 얘기했냐 하는 것은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 마 등 이 세 사람이 같은 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시진핑은 모택동, 등소평은 종신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암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가능할 거다. 두 번째는 공동부유 얘기를 아주 세게 들어갔는데 앞으로 시진핑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공동부유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국가 아젠다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 사상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중국 특색의 이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회의를 하고 나면 중국은 항상 공보를 내요. 네. 이제 공개적인 이제 보고서인데 바로 왼쪽에 보는 뭐 중국말로 돼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걸 보시라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밑에 빨간색으로 쳐놨죠. 그래서 이번에 뭐를 결의를 했냐고 그러면 세 가지를 결의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 쭉 써놨는데 역사 경험의 결의. 요게 이제 1981년에 한번 하고 40년 만에 결의한 거.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중요하다고. 예. 두 번째가 보면은 20차 전국 대표대회를 하겠다. 요게 이제 하나 있고, 세 번째가 보면 중국의 100년의 계획, 이것을 이제 그 달성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20년에 소강사회 건설 말고 2050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요거를 달성하겠다는 요 세 가지를 결의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중국말로 이렇게 쓰는 거 보면 골치 아픈데 뭐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역사적 결의, 우리나라 신문에는 역사 결의 이렇게 하는데 중국말로는 역사 경험의 결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과거를 잊는다는 것은 배신이다. 아주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에는 종결자가 없다.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미래를 위한 교훈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뭐 문화대혁명이니 대학신 운동이니 하는 그런 역사적 가오가 있었는데 그걸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정하자. 그게 이제 1945년에도 한 번 있었고 1980년에 두 번 있었던 것이죠. 과오에 대해서 매몰되지 말고 그렇죠. 여기서 한번 다 점검하고 그렇죠. 여기는 다시 시작하는 거야라는 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결의라는 것이 우리는 뭐 결의 한 번 했지 그러는데 이거는 결정, 쥐딩하고 다르게 쥐인은 이게 토론을 하는 겁니다. 토론을 하고 거기서 이제 동의를 하는 거죠. 동의를 하게 되면 이것은 공식 문건으로 나오게 되고 요거는 바로 이 최상위 그룹이 결정하기 때문에 하위 그룹은 그걸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 결의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이제 이 정리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결의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창당 100주년 이제 그 기간 중에서 세 번의 결의를 하는데 바로 왼쪽에 있는 제 책이 바로 두 번의 결의, 1945년에 1차 결의, 1981년에 2차 결의를 했고, 네. 이번 11월 11일 날 제19대 육중전 회의에서 이 바로 이제 역사적 결의를 했다. 이제 요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결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냐고 그러면 모택동, 등소평, 시진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1981년에 결의는 이제 그 사진인데요. 보면은 뭐 아무래도 좀 빈티가 좀 많이 나죠. 의결하는 것도 보면. 근데 2021년에 이제 결의는 인민대회당에 아주 네. 폼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역사를 어떻게 정리했냐 그러면 과거 같으면은 뭐 천안문 사태라든지 이런 걸 정리하지 않았을까 그러는데 그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난 100년 동안은 이건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공동부유. 이게 이제 그 새로운 돌파구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시, 마오, 등. 이 세 사람이 지도자고, 중간에 있는 두 명은 그냥 중간에 거쳐가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한다. 네. 이게 이번에 결의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공동부유, 시, 마, 등 그리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요게 핵심이었다.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있네요. 이 결의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뭐 시진핑이 정말 장기 집권하는 건 아니야 그럴 때 시진핑 주석이 2012년부터 장기 집권을 가능한 형태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 역사적 결의 공보에 시진핑은 17번 나오고 모택동은 7번밖에 안 나와요. 등소평은 5번, 장세민은 1번, 후진타오는 1번.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지만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의 공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그것이 앞으로 5년 동안 정책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보면 안전, 안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미국하고 전쟁하는데 국가를 안전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앞으로 5년 동안의 제일 핵심인데 역사적 결의에서 17대 7대 5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시진핑이 확실한 입지를 가졌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권력의 보위를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중국은 당, 정, 군을 다 장악을 해야 되는데 마오쩌둥도 보면 국가 주석은 중도에 사임을 해요. 등소평은 이게 군사위 주석의 직함만 가졌지 공산당 주석이나 국가 주석이라는 직함을 갖지 않고서도 통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장쩌민, 후진타오는 세 가지를 다 가지긴 했지만 임기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진핑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면서 국가 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5명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은 이 4명의 앞에 지도자들하고는 다르게 3개를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임기에서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제 하면 헌법에 보장된 어떤 정해진 권력이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 지도자마다 이 권력의 제한이 있었던 정동이 거죠. 다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시진핑 때는 그거 다 없앴다고 봐요. 이게 그래서 변화가 되네요. 시진핑의 장기 집권은 가능하다. 네.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결국은 뭐 한국의 오늘 언론에서 나온 거지만 영국을 따라잡고 미국을 추격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덕동이 나라 세웠을 때 얘기인데 지금 이번에 역사적 계리라는 육중전에서는 등소평을 따라잡고 뭐 덕동을 추격한다. 네. 시진핑이 네. 이제 그런 형태로 비유적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이 의미는 첫 번째는 시진핑은 이제 마오쩌둥 주석의 이 레벨로 지금 올라왔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진핑이 통치하면서 뭐를 할 거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차이나들인 중공몽입니다. 그래서 중공몽의 내용을 보면 2020년에는 소강사회 건설하고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하고 2050년까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했다. 이게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뭐 계속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이것이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역사적인 그 결의를 할 때 보면 모택동하고 등소평은 내부적으로 이게 갈등이 많았어요.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정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지금 시진핑은 정적이 대드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를 했냐면 모택동 30년, 등소평 30년의 역사가 서로가 부정하는 거 아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과거는 다르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2012년부터 집권을 하게 되는데 최근 9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를 쭉 해요.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2018년에 한 헌법 개정을 해서 이연임 제한을 철폐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2021년에 역대 2명의 지도자가 했던 것하고 똑같은 걸 하나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확실한 이 넘버 3가 아닌 111의 지위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그 육중전에서 보면 5대 주석 시진핑이 아니고 마오쩌둥 1등, 이제 덩샤오핑 2번째, 시진핑이 3대.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졌다는 거죠. 이걸 깨끗이 정리했다는 이걸 거죠. 정리한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후진타오 같은 경우는 7명의 상무위원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 지도 체제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진핑을 놓고 보면 이것은 1인 우위의 집단 지도 체제, 나머지 6명은 시진핑 아래에 있는 구조로 이게 바뀌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서방에서는 이제 1793년에 청나라 황제를 다시 이제 재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진핑과 그 모택동을 서로 이제 비교해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제 중국의 미래는 시진핑의 생각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시진핑 사상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시진핑 사상이 뭐냐고 그랬을 때 길어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뭐 역대 지도자 중에서 가장 긴 건데, 그래서 이것의 목표는 차이나 드림입니다. 중화민족의 부흥이고, 그리고 이제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사회개혁하고 뭐 하여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중국이 가려고 하는 길은 목표는 2050년입니다. 네. 이제 이때까지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보면 2020년에 소강사회, 2035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2050년에 사회주의 건국 건설 하는데, 이게 등소평이 얘기를 한 게 보면 온바오 사회, 샤오캉 사회, 대동 사회 요거가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등소평을 그대로 따라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게 이제 좀 다른 점이고,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앞으로 통치를 할 때 새로운 국정 아젠다가 공동부유입니다. 그래서 공동부유를 2012년 집권하면서부터 언급은 했지만 2021년에 가장 많이 얘기를 해서 65번. 그리고 작년부터 이걸 본격적으로 해서 30번.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앞으로 시진핑의 새로운 집권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부론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서방에서는 그게 공동부유론이 아니라 공동빈곤론이다. 이렇게 많이 이제 비난을 하는데, 이게 공동부유의 늪에 빠졌다. 이것은 이제 시진핑이 장기 집권의 야망으로 이제 국민을 못 살게 하는 거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공유 경제를 이제 압박하고, 교육업체들 압박하고, 게임 회사들 압박하고, 대중문화 압박하고, 부동산 압박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피해를 본 투자가들, 피해를 본 이제 사람들은 이건 이제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은 할 수가 있지만, 이제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모택동의 문화대혁명하고 시진핑의 공부론하고 같은 거다. 이제 그렇게도 막 비교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공동부유인가 공동빈곤인가 하는 문제는, 이것은 그 피해 업종만 갖고서 보는 것은 좀 오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부유의 수혜 업종을 같이 보게 되면 이건 완전히 또 다른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라는 관점에서 공동부유,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피해자 입장에서 공동부유를 보는 시각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사이에 시리즈로 만들어서 올려놨던 공동부유론 시리즈를 한번 보시면 이 중국의 지금 플랫폼 기업의 제재 말고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에 대해 포커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동부유론이 워낙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부분에서 언급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떤 일반적으로 하는 공동부유론에 대한 오해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그 시진핑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황제가 되는 거냐 하는 건데, 앞으로 지금 가야 되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제 먼저 육중전을 지금 했고, 내년 2월 달에 동계올림픽이 있고, 3월 달에 양회의가 있고요. 이제 10월 달에 이제 마지막 7중전 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아마 10월 말 11월에 20차 당대회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향후 5년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은 뭐냐 그러면 내년 10월 요때에 새로운 7명의 이제 상무위원이 누가 될 거냐. 지금 보면 2위부터 7위까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별 표시를 해놓은 것은 바로 시진핑의 이 같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중에서 5명이 이제 시진핑의 그 수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권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사는 이제 다음번 요 7명에 누가 들어가냐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중국에 보면 저 이바쇼우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이제 사장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최고 지도자를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말에 보면 링따오 반즈라는 말을 또 쓰는데 요게 바로 지도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형식상으로는 집단 지도 체제지만 거기 이바쇼우 1등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명의 그 정치국원이 바로 이제 링따오 반즈가 되는데, 요 사람을 누가 이제 이 선정을 하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중국에는 칠상파라라는 게 있어요. 네,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7세까지는 임기를 시작하는데 67세면 연임할 수 있지만 68세면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25명의 상무위원 중에서 유임 가능한 상무위원은 4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진핑을 뺀 이 20명이 퇴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68세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보면 후추나, 그 다음에 그 상하이 당석인 리치앙, 그리고 중칭의 그 당석인 천민얼, 그리고 중앙판공청의 주임, 우리 같은 비서실장 띵쉐샹, 요 네 사람만 남고 나머지 20명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명에 누가 이제 올라올 거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는 것은 그러면은 이제 시진핑은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 다음번 총리가 누가 되냐. 네. 요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은 주석하고 부주석은 이제 연임 조항을 없앴어요. 근데 총리는 2번 하고서 연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지금 규정에. 그러면 리커창 총리는 더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무조건 아웃이에요. 네. 그럼 다음번에 누가 될 거냐 하는 건데, 지금 유력한 후보가 바로 띵쉐샹, 시진핑의 비서실장인 띵쉐샹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청단 후진타오 계열의 후추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개파 안배 차원에서는 후추나를 하겠지만, 시진핑이 확실하게 권력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자기 사람을 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누가 되는지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이제 아마 그 내년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5명 중에서 20명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지방성의 당서기들이 이제 그 25명 리스트 안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6중전 하기 바로 전에 9개 성의 지도자를 다 바꿨어요. 네. 그래서 그 장수성, 흑룡강성, 뭐 티벳 쭉 바꿨는데 요 특징이 9명의 이 지도자들 중에서 7명이 다 공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9명 중에서 4명이 박사고 3명이 석사예요. 네. 학사는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지도자들은 가방끈이 다 깁니다. 그래서 박사 아니면 뭐, 그리고 특이한 것은 후난성의 당서기는 우주항공 박사고요. 네. 광시성의 이 사람은 수력발전 전문가고, 윈난성은 도시건설 전문가, 산둥성은 원자력 발전, 그리고 안리성은 에너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젊고 공대 출신의 고학력 실무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국의 미래 인프라 네. 이것의 전문가들을 대거 발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5개 지방 당서기하고 당서기는 서로 겸임을 하고 있고 6개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번 6중전이 끝나고 나서 적어도 11개 성의 지도자가 새로이 선출이 됩니다. 국가급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는 9명하고 요 11명을 합치면 20명이 되죠. 그러면 요 사람들이 내년도에 그 정치구원을 구성하게 돼요. 아까 50대에 있는 4명 빼고 시진핑 빼고 나면 딱 20자리거든요. 아, 그렇게 예상해서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최고의 관심사다. 네. 그래서 이번 6중전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제 장기 집권에다만 자꾸 포커스를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이미 옛날에 끝난 일이고 네. 2018년에 그 연임 조항을 삭제했을 때 이미 장기 집권은 결정이 된 거고 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시진핑의 상기 정부에 어떤 사람이 발탁되냐, 요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저희한테도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국정 기조를 그 설명하는 건데 이미 9명을 선정할 때 보면 국가 인프라 쪽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제 뭐 11명이 누가 될지는 정말 이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공동부유론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공동부유론 조금 쉬고 네.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